샤이니쌤과의 인터뷰, 자,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될 만한 내용이 가득한 영상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었던 어떤 영어 공부에 관련된 저의 철학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샤이니쌤과의 두 번째 인터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 공부할 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있었어요? 그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슬럼프. 근데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긴 슬럼프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그 긴 슬럼프가 왜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슬럼프 초기에 저는 약간 스스로에게 그 프레셔를 안 주려고 공부를 조금 살짝은 놨었어요. 그리고 그냥 노래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팝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요소도 물론 있지만 오락이라는 요소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슬럼프 초기에 막 이렇게 뭐 표현 외우고 막 패턴 연습하는 게 약간 물릴 때쯤 됐다. 아, 이거 해도 느나 안 느나 모를 때 그냥 한 며칠을 한 주, 두 주 정도를 놓고 그냥 팝송만 듣고 했더니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네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라.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슬럼프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당신의 심장이 이제 약간 브레이크 타임 줘도 돼 라는 신호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똑똑한 게 우리 마음이 it knows the best.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막 계속 놀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너 충분히 휴식됐어. 그렇다면 이제 다시 너의 개발 쪽으로 또 가자. 이렇게 저는 그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거든요. 다행히 쭉 내려갔던 그 시점이 이렇게 길지 않고 내려갔다가 좀 있다가 바로 이렇게 완전 리프레시 너무 잘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슬럼프가 왔을 때 잠시 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락적인 거. 예를 들어 뭐 그냥 영화를 볼 때 막 요새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난 그 질문 되게 많아. 영화로 미드로 공부하는데 해도 잘 안 들리고 또는 어떤 부분은 기어이 해서 들었는데 말로는 안 나오니까 슬럼프래요. 그럼 제가 그러면 미드나 영화 볼 때 공부는 하지 말고 그냥 영화만 보세요. 이렇게 영화만 보세요. 재밌잖아. 아예 놓지 않고 연결고리만 딱 잡고. 그렇지. 근데 이제 부담은 좀 줄이는 거죠. 부담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그렇게 저는 조언을 해요.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뭐 워낙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알고 있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도 되게 비슷해서 저는 좀 진짜? 놀래요. 나 이 얘기는 진짜 근데 어디 방송에서 잘 안 하는데. 아 진짜요? 비슷해요?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다. 뭐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이렇게 공부했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뭐 EBS 2랑 그런 라디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여기서 보긴 하는데 예. 저는 어쨌거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고 그치? 근데 유학을 딱 갔을 때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아. 네, 그때 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수준 정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 토익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토익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막 350명 앉혀놓고 그냥 팡 보는 그런 토익 시험 같은 거를 진짜? 나는 이제 시골 한번 학교라서 봤는데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애들 학교 안 나와. 그거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막 제 기억에는 그날 해요 그냥. 예고도 없이. 어머. 아마 제 기억에 토요일 날 막 점심 먹고 집 가기 전에 막 이렇게 보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하여튼 40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식 시험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용 약간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문제도 분명 그만큼 원래만큼은 어렵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누가 어디 가서 나 토익 410점이야.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사실 요새 자랑하려면 그거 2배는 나와야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영어 실력이었다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게 됐고 사실 근데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을 때도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었던 게 아까 선생님은 그 왜 가수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팝 가수가? 팝 가수는 아니죠. 저는 그때 한류를 꿈꿨던 거예요.
오 너무 앞서갔다 대박. 아니 그건 이제 이제 와서 붙인 얘기고 그냥 그땐 제가 누굴 좋아했냐면 마이클 잭슨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He's the legend. Oh my goodness. 저 오늘 아침에도 난 들었어. Love 진짜 never felt 저 so good. 최근에도 막 그 영상 찾아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워야 나중에 어디 무대라도 같이 한번 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내가 언젠가는 영어를 잘 해야지라는 이제 어떤 그 영어에 대한 호기심 정도는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뉴질랜드를 갔을 때 이제 저도 사실은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저도 약간 그 나서는 그런 게 또 있어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약간 방송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 많은 강사분들이 그런 건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 무슨 수업 들을래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정해져 있는데 뉴질랜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보면은 6개 수업을 고르게 돼 있거든요. 우와. 근데 제가 종교는 없는데 네. 그 학교가 카톨릭 학교였어요. 그래서 종교 수업이 하나가 있고 5개를 고르는데 영어랑 수학은 정해져 있어요. 3개를 더 고르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뭘 고르냐면은 이제 그 물리 같은 거 고르고 조금 영어가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카운팅도 있어요. 회계도 있어요. 고등학교에.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그냥 곧장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 그래서 어카운팅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전 뭘 골랐냐면 물리를 골랐고 그리고 음악 골라야죠. 나는 가수가 될 거였으니까. 그렇지. 음악 골랐고 하나를 역사를 골랐는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하지 말래요. 뭐를? 우리나라 애들도 역사는 페일을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페일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못 올라가고 그 과목을 못 올라가고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이잖아요. 수능 같은 걸 그때 봐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한 과목 없이 수능을 봐서 네가 점수 내서 대학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그렇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무슨 말인지 거를 알겠어. 제가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교과서가 있고 막 뭐 적어주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럼 뭐해? 그냥 사진 같은 거 띄워주고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는데 1년 동안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1시간 50분 수업 동안 사진 2장 정도를 봐요. 막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진 2장 정도를 보는데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신기하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독일군의 행군 모습, 영국군의 행군 모습을 달라? 띄워놓고 그 장비를 설명하면서 독일이 얼마나 부유했었는지 뭐 약간 말하자면 뭐 부유했다기보다는 독일의 경제 상황이 어땠었는지 영국은 얼마나 전쟁의 준비가 안 됐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신기하다. 근데 안 들리죠. 그게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하니까 안 들리죠, 당연히. 너무 슬퍼. 그래서 왜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교무실 가가지고 저 테이프 주세요라고 하셨다고. 저는 선생님한테 가서 교과서를 달라 그랬어요. 교과서가 없었어요, 아예. 책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달라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저 책을 좀 구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읽고 싶은데요라고 해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걸 부탁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치 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시고서는 한 2, 3일 있다가 저희 고등학교 교재는 분명히 어려울 거를 아셨는지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책을 빌려다가 저한테 2차 대전에 관련된 책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씹어버릴 것 같아.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있을 거예요, 책이. 이미 요구하기 전에 책 읽어보고 자료가 다 있기는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생님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가 설명해 주는데 왜 교재가 필요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책을 주셨는데 책이 초등학교 책에서 진짜 막 이런 큰 책이 있잖아요. 알아요. 막 폰트 사이즈 24 막 이런 거. 24. 그런 거를 주셨는데도 그걸 못 읽겠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왜냐면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한 단어 apt란 단어가 있어요. APT. PT. 그 단어를 이게 무슨 뜻이지 그 한 단어를 이틀 고민한 적도 있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사전을 찾아도 이해가 안 되니까. That's really bizarre. I personally do not understand. 잠깐만 이게 약간 이야기가 선생님은 혼자 막 테이프 들으면서 했는데 나는 발음이 만큼 좋아졌어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사전 찾았는데도 한 단어를 몰라서 이틀 고민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좋아요, 저 좋습니다. 근데 이건 다 편집 부분이니까. 전 좋아요. 근데 진짜로 그 앱트란 단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원어민 친구들한테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물어보고. 근데 원어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반응이에요. 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사전에서 찾아봤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친구들이 그 뜻이야. That's what it means. 이러면 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 apt란 단어가 이해가 안 됐던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거 페일하면 3학년 때 역사를 못 들으면 남들은 6과목을 가지고서는 수능을 내 보는데 선생님은 5거. 근데 안 그래도 우리는 5개인데 그렇지. 근데 이제 뉴질랜드 수능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제 점수 절대 점수로 넘어가요. 절대. 몇 점 점수 이상이면 어디 갈 수 있는 거니까 아, 경쟁은 그래. 아니어서 그래. 5개, 6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나는 역사를 페일하면 4개를 갖다 봐야 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대학은 가야 되니까. 어.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빼지도 못하고 오기심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을 시작해서 진짜 이제 원서가 아니라 원서지만 이야기책 원서가 아니라 역사책 원서를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책들만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지도 않고 그래요. 선생님이 그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오디오북 이렇게 이제 카세트로 들으면서 하셨던 걸 저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읽기만 막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도 영서당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제 영어가 늘었다고 100% 확신을 하거든요. 리딩을 통해서. 재밌는 게 6개월 정도 그걸 꾸준히 하니까 단어가 늘고 읽히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2차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1년 동안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어요. 어느 정도 얘기 나오면 이제 반복이고 심화 그렇지. 과정이고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히기 시작하니까 또 어느 정도 들리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읽히니까 들린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요. 들린다. 내가 모르는 단어 읽을 수 없고 당연한 그렇죠. 거고 내가 모르는 단어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를 알다 보니까 읽히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진짜 많이 키워준.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역사를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역사를 했고 다행히 점수가 좋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뭐 나와서 대학교를 간 거죠. 그래. 그러면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리딩 실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맞아요. 많이 다 컸다라는 사실 얘기잖아요. 대학교 갈 때쯤에는 영어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해.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Showing up is half of the deal.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가는 거, 빼지 않는 거, 뭔가 하겠다고 한번 손드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래. 읽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약간 수업 영어, 문제 풀고 이런 거는 이제 잘하게 됐지만 그렇지. 정말로 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향상이 됐었던 게 뭐냐면 그때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서 음악 수업을 같이 듣던 친구들이 밴드를 하는데 보컬이 좋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다. 선생님 보컬이었어? 와. 그래서 내가 할래. 대박. 하이파이브 아니었는데. 나 하이파이브. 손든 거. 내가 해볼게.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밴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읽은 것들, 배운 것들을 이제 써먹어볼 친구들이 생긴 거죠. 그렇지. 완전 intimate friends. 그렇죠. 정말로 친구였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좀 못해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신감이 이제 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 실력을 많이 키웠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맞아. 극복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사실 이제 저도 많은 학생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 약간 분기별로 바뀌어요. 왜냐면 받는 질문이 다르거든요. 아시죠? 맞아. 이상하게 어떨 때는 막 이거를 물어보시다가 어떨 땐 또 다른 걸 또 막 물어보고 맞아.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 어떤 철학 같은 게 살짝 바뀌죠. 살짝 바뀌다 보니까 조언이 조금 바뀌고 맞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요즘 좀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그 공부하셨던 방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어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히 난 영어를 잘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신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랑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나는 저거를 하고 싶어라는 다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영어는 그 tool. 맞아요. 영어가 도구였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영어가 조금 더 절실했었던 거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요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지만서도 가르치는 걸 사실 영어 필요 없으면 영어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도 그 얘기 하는데. 맞아요. 영어를 모두 다 잘할 필요는 없다고. 없어요. 그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다들 영어 잘해야 되니까 나도 영어를 공부해야 돼라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자체가 내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인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 실력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늘면 너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데 있어서 내 동기 자체가 약했단 말이에요. 그냥 맞아. 남들이 다 잘하니까 나도 잘하고 싶었어. 동기가 약했어요. 맞아. 그러면은 그 시간을 버텨낼 수가 없고 음. 슬럼프가 딱 한 번 왔을 때 그냥 거기서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 근데 다른 어떤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해서 저걸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보통 그럼 그 저거라는 목표는 동기부여가 세니까 완전 세죠. 제가 계속 저기 있으니까 저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상 영어 공부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약간 ups and downs는 있을지라도 그쵸. 계속 가야 될 거야. 맞아요. 그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영어 실력을 향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꾸준히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커스에서 뭐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그랬을 때 보면 가장 실력이 잘 늘었던 친구가 뭐냐면 그런 분들 있죠. 이미 가기로 돼 있어요. 아 이미 외국으로 가기로 돼 있어. 나는 이미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거기서 산다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이민을 가기로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지금 집 팔고 있어요. 막 약간 내놨어. 지금 내놨어. 난 가야 돼.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그렇다. 내가 이민을 가고 싶다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이민을 가고 싶은데요. 한번 공부해 보려고 아니에요. 난 이민을 갈 거고요. 그만뒀어요. 그만뒀어. 그러니까 진짜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수진을 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라는 얘기도 들려. 그 배수진을 치면 당연히 이게 될 텐데 근데 모두들 배수진을 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근데 그만큼 영어가 너무나 절실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이거 문법이고 이거 패턴이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대상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가수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이잖아요. 삶이야.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찌나 문장을 연습해내고 맞아요. 있는지. 그러니까 맞아요. 말하자면 그 뭐랄까요 몰입도가 달라요. 내가 지금 배운 이 단어를 내가 6개월 있다 가서 미국 가서 써야 돼. 이 지금 내가 지문을 6개월 있다 내가 호주에서 대학교에서 듣고 있을 거거든. 이게 막 그려지기 시작하면 공부하는 눈빛 자체가 다르고 자세 자체가 다르고 해서 특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고민을 그냥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와중에 취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 취미로 하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건 그냥 재밌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런 분들은 또 슬럼프도 잘 안 갈 거예요. 와. 그치. 그냥 프레셔를 별로 안 가지고 그쵸. 하시니까. 내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라고 딱 인정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취미인데 뭐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렇죠. 할 것도 아니고. 맞아. 그렇게 보면 정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기본 이유를 먼저 맞아요. 정립해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영어를 진짜 배워야 되나? 라고 해서 나 사실은 배울 필요 없는데라고 해도 실제 뭐 업무 관련해서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멀리 보고 없던 목표도 잡아보는 것도 근데 좋다고 생각해. 영어를 뭐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어를 지금은 잘 못해. 그리고 지금 현 업무에서 그닥 쓰지도 별로 않아. 하지만 내가 잘한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내가 두드려 볼 수 있고 그 기회를 두드렸을 때 어마어마한 리워드가 그렇죠. 와. 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좀 가시적으로 적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게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생각한 거랑 써보는 거는요. 다르죠. 너무 달라요. 쓸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도 윤곽이 없던 것을 머릿속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있던 것을 쓰는 동시에 머릿속에 뇌가 윤곽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베네핏이 있네라고 하면 그 베네핏을 목표로 잡고 제가 그 가수랑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듯이 선생님이 마이클 잭슨 만나서 같이 콜라보 뭐 하는 걸 생각했듯이 그렇게 또 다른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는 그것도 좋아요. 어떤 거? 1년 후에 여행 티켓을 끊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투어 이런 거 아니고 그렇지. 내가 혼자 여행 갈 건데 비행기 티켓을 LA 티켓 끌어. 하나 끊어 놓고 나는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영어 공부를 내가 가서 써먹을 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효과가 그게 10%만 달라도 그럼요. 한 단어를 공부할 때마다 남들보다 10% 아니면 예전에 나보다 10%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그거 쌓이면 엄청 낮으니까. 너무 멋있어. 예전에 나보다 10%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전투 파워가 10%가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영어를 맞아요, 전투에 맞아요.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수능에선 그렇게 해요. 참고로 무기라고 막 이러는데 근데 어쨌든 전투 파워가 10%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공부하는 게 완전 효과적이 맞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당장 영어가 필요가 없어도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와중에 요 이야기도 잠깐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으니까 영어를 잘해야 됐던 상황이기도 그렇지. 했고 그래서 진짜 절실히 되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어허. 영어를 잘하게 돼서 무슨 뭐 취직이 쉬웠고요 이런 걸 떠나서 영어라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낸 거잖아요. 오 맞다. 거기서 생긴 자신감이 저는 제 스스로를 되게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영어를 통한 자신감. 영어가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남들이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땐 진짜 뭐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됐었던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2, 3년 뒤에 보니까 내가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와 내가 이걸 해냈네. 내가 영어라는 거를 그래도 이 정도 하게 됐구나. 약간 내 스스로가 기특하면서 내가 2, 3년 투자해서 영어 이렇게 하는 정도의 노력이면 다른 거 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 거야. 코어 영어랑 자신감. 상관없이. 그치.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코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자신감이 핵심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하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 자신감, 맞아요. 코어 자신감. 그게 영어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들 하시는 일이 있고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맞아.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뭘 하셔도 뭘 말하자면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얘기하고 막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이런 거 되게 편하지만 그렇죠.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라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맞아.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나랑 비슷해.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이 세상에서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보통 보면은 못했던 때가 있을 거고 잘하게 된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길 통해서 또 본인 성장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게 되셨을 거고 맞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니까 영어라는 그 문턱을 살짝만 넘어보면 단순히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겁내하던 영어를 내가 이만큼이라도 정복을 했구나라는 거기서 오는 자신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행 티켓 끊고 일주일 막 가요. 가는데 딱 갔다 왔는데 내가 그래도 영어로 무슨 문장 좀 말했어.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또 슬럼프 분명히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이게 너무 좋은 포인트다. 자신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뭘 하든 대부분 잘한다고. 그게 요 코어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아. 결국은. 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영어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영어 공부 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서 같은 것도 내가 원서 언제 읽겠어. 저거 영어 잘해야 읽는 거야. 생각하다가 한 권을 딱 끝냈을 때 내가 영어 책을 읽었어. 그때도 보면은 이만큼이 아니더라도 그 자신감이 한 단계는 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 가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완전. 그러니까 항상 첫 발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맞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 또한 영어가 없었으면 나 김재영, 샤이니 김재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잡을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서. 그치,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일까를 그려보면 잘 안 그려져. 맞아요. 솔직히. 저도 잘 그래요. 안 그려지고 생활적인 것도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고3 때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그때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 되게 작은. 근데 그 집마저 아버지가 또 그걸 담보로 뭐 빚을 내서 돈을 못 갚아서 딱지가 뭐 경매 딱지? 그 드라마에서 분홍 색깔 나오는. 그 드라마에 저는 고3 때 저희 집에 그게 다 붙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책상에도 붙었어요. 하물며.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다가 내가 정말 이런 가난의 고리를 끊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무기화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영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영어 때문에 저희 집안을 일으켰어요. 정말. 정말로.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부모님 집 사드리고 땅 사서 부모님 전원주택 지어드리고 제 동생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이거를 다 영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 했어요. 지금 그쵸.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진짜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영어는 한국에서 계급이다고. 아, 저 그 말 되게 안 좋아하긴 안 좋아해. 하는데. 나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영어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취업하는데 취업해도 영어 안 쓰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많죠. 근데 약간 취업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인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영어라도 잘하면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끈기 있게 해봤다는 증거로서 그냥 영어 점수를 좀 보고 싶은 건 아닐까. 굳이 이유를 좀 대보자면 그냥 뭐라도 끈기 있게 해본 거를 보고 싶은데 그래. 그거를 막 한 명 한 명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맞아. 그걸 영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그게 이제 하는 건 맞아요. 아닐까. 그래서 학점을 네. 보는 이유가 단지 얘가 똑똑했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느냐, 맞아요. 그렇죠? 그쵸. 학교 수업 안 빠지고 레포트 쓰라는 거 쓰고, 그러니까 토익 뭐 점수나 이런 성적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인터뷰 컨텐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든다 생각이 드시면은 자 댓글로 그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은 이런 컨텐츠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순교쌤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